일단 오늘 주제를 커피 추출로 잡았어요. 커피 추출로 오늘 주제를 잡긴 했는데 이제 고민스러운 게 커피 추출에 대한 부분이 너무 광범위해서 어디까지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 가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를 할까? 그리고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할까? 그래서 앞으로 커피 추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가이드라인을 잡기 위한 방송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당장 뭐 모든 걸 털어낸다기보다 크게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 방송에서 그 내용들을 하나씩 디테일하게 풀어나가고, 오늘은 약간 수박 겉핥기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을 궁금해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 앞으로 방송 준비를 할 때 어떤 내용 위주로 방송을 준비할지 더 많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도 질렀거든요. 홈카페를 위한 에스프레소 추출이나 이런 것까지 이제 컨텐츠를 기획을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방송의 목표는 홈카페니까 자꾸 홈카페 범위를 벗어나게 돼서 그렇긴 한데 추구하는 거는 홈카페를 위한 방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커피 추출이라는 건데, 이제 추출에 대해서 왜 커피를 추출을 해서 마시느냐 부터 좀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커피는 뭐 알갱이로 먹지 않잖아요. 알갱이로도 먹긴 하거든요. 로스팅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씩 집어서 먹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커피를 추출을 해서 마시는 거는 뭐 이제 커피에 있는 성분을 뽑아내서 먹기 위한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커피가 영양가 때문에 먹는 음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성분 씹어서 먹으면 이제 입도 불편하고 그래서 추출을 해서 먹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커피 추출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커피에 있는 다양한 향, 맛, 바디, 그리고 이제 멜라노이딘이라고 해서 이제 커피의 갈색 그런 것들이 이제 뽑혀져 나오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뽑았을 때 좋은 추출일까? 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방향의 좋은 추출인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추출이라는 거는 골고루 잘 뽑아내는 걸 좋은 추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골고루 잘이라는 게 좀 애매한 소리긴 하지만, 분쇄를 해서 추출을 하잖아요. 그럼 분쇄된 커피의 입자별로 편차가 없이 잘, 그리고 추출을 하다 보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입자는 추출이 많이 될 수 있고 어떤 입자는 추출이 덜 될 수 있고, 그리고 입자 하나를 봤을 때도 입자 크기가 이제 물이 닿으면 겉면만 추출이 더 많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심부에 있는 거하고 겉면의 추출이 최대한 비슷하게 되면 좋은 추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뽑아내는 거가 좋은 추출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좋은 추출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추출에 영향을 주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 속,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레시피라고 하죠. 커피하고 물의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커피 분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추출 도구에 대한 부분, 뭐 그런 또 필터 하는 방법,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추출이 영향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재료에 대한 부분도 그렇죠. 물의 상태, 그리고 원두의 상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추출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방송 한 번에 이거를 다 뽑아내기에는 어려운 내용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씩 주제를 잡고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려고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궁금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커피 추출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변수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얘기를 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변수, 추출에 영향을 주는 변수, 그리고 추출 방법들, 도구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출 방법은 크게 이제 분류만 이번에는 얘기를 하고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기, 보통 침출 방법이라고도 하고 스키핑 뭐 이런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기의 가장 대표적인 게 프렌치 프레스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끓임이라고 해서 디코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거는 끓여서 이제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인데 뭐 터키시 커피 같은 거죠. 우리나라에서 터키시 커피 마실 수 있는 카페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쪽 이태원 쪽 그쪽에 가면 이제 터키시 커피 마실 수 있는 데가 있고, 최근에 그쪽에 이제 모래 쌓아놓고 이제 터키시 커피 할 수 있는 매장도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터키시 커피 얘기할 때는 그 매장의 사장님을 한번 섭외를 해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는 아니고요.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알아보다 보면 뭐 아는 사람이 있겠죠. 예. 그리고 퍼콜레이션 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제 퍼콜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가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추출되는 이런 방식인데, 이거는 나중에 따로 방송을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퍼콜레이터 같은 경우는 그거 가지고 한번 따로 내려서 마시는, 게스트 초대해서 같이 사실 이런 추출 방법에 따라서 진행을 할 때는 게스트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이제 진짜 마셔보면서 이거 어때요? 이렇게 추출됐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이런 것들 또 같이 얘기를 해보는. 그리고 뭐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죠. 드립 필터레이션, 핸드 드립이라고 하죠. 보통 핸드 드립, 푸어 오버 뭐 이런 용어로 쓰이는 이런 드립 필터 방식 있고요. 홈카페 방송 아닌가요 지금? 주무시는 분 없으시죠? 예. 이래서 게스트가 필요하다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진공 필터, 사이폰 커피 같은 거고, 압력 추출, 이런 재미없는 거 후다닥 넘어갈게요. 압력 추출이 이제 모카포트나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가 압력 추출 방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출하는 메소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하나씩 나중에 방송으로 준비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미가 없으려나? 그리고 이제 추출을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 편이긴 해요. 추출의 단계. 이제 추출의 단계를 첫 번째는 이제 뜸들이기, 적시기, 그리고 뭐 웨팅, 이런 식의 이제 커피를 적시는 이런 과정이 있고요. 보통 이 커피를 적시는 과정에서 이제 커피가 물을 먹고 섬유질이나 이런 중간중간에 공극에 커피가 이제 물이 채워지면서 가스도 나가고, 그러면서 커피가 잘 추출될 수 있게 준비를 하는 단계가 이제 적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출 단계, 이제 익스트랙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커피가 이제 뽑혀서 나오는 단계인 거죠. 그리고 가수분해 단계가 또 일어나요. 이제 뜨거운 물이 닿으면서 이제 커피가 녹아 나오다가 이제 거기에 있는 섬유질이나 이런 것들이 분해되면서 이제 추가적인 성분들이 나오고, 이런 가수분해 단계까지 이루어지는 게 이제 커피 추출을 할 때 크게 이루어지는 세 가지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추출하고 가수분해는 뭐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초반에는 좀 더 많은 성분이 추출이 되고, 후반부에는 가수분해가 좀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봐야 가수분해가
아주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가수분해요. 물이 더해지면서 무언가의 성분이 분해가 되는 걸 가수분해라고 하죠. 네. 그럼 이제 커피가 보통 이제 수용성 성분, 뭐 물에 녹는 성분하고 물에 녹지 않는 성분, 그리고 뭐 지용성 성분이라고 해서 이제 기름에 녹는 애들을 보통 지용성 성분이라고 하고요. 물에 녹는 애들을 이제 수용성 성분, 그리고 그 외에 녹지 않는 애들. 근데 이런 녹지 않는 애들도 이제 열이 가해지고 물이 가해지면서 분해가 되면서 녹아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거를 가수분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긴 편할 거예요. 그래서 뭐 커피 추출 시간이 길어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 그 뭐 우디하고 이런 노트들도 나오잖아요. 뭐 그런 것도 다 이런 거에 영향이 일정 부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이해하는 데는 어렵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추출의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그 성분을 뽑아내고 이제 맛의 경향성을 잡을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큰 주제들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추출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맛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제 커피 추출을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맛이란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떤 맛이 내가 좋아하고 상대방이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그 맛있는 커피를 상대방이나 나한테 줄 수 있다. 가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주장하는 바이고요. 이제 맛에 대해서만 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맛은 향, 그리고 맛, 그리고 이제 질감. 여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에스펙터. 이제 맛을 이루는 기본적인 부분이 향하고 맛, 그러니까 향미라고 하죠 보통. 거기에 질감, 여기까지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중요한 게 플러스 X예요. 이게 플레이버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그 책도 한번 소개를 할게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거기에서 이제 맛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게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맛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향, 맛, 질감 플러스 X인데, 플러스 X가 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 그리고 시각적인 부분, 청각적인 부분, 어쨌든 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뭐 조명 상태라든지 그런 모든 거를 플러스 X인 거죠. 내 앞에 뭐 그런 거죠. 이제 내 앞에 공유가 있으면 이제 커피가 스윗해지는 거고, 제가 같은 커피를 내린다고 했을 때 제가 준 커피가 맛있겠어요? 공유가 준 커피가 맛있겠어요? 네. 당연히 이제 시각적인 즐거움이나 내 기분을 업을 시켜주는 사람이 앞에 있을 때, 밥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는 사람이 중요하고, 이제 그 가게를 갔을 때 뭐 서비스가 친절하고 이런 것들, 이런 다양한 요소가 내가 즐겁게 그 음식을 즐기고 커피를 즐길 수 있을 때 커피가 맛있어지는 거지, 기분이 나쁘고 그런데 이제 커피가 맛있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엑스펙터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고요. 공유가 내린 커피보다 양 사장님이 내린 커피를 원픽합니다. 근데 제일 바람직한 거는 제가 커피 내리고 공유가 서빙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게 가장 완벽한 거죠. 예. 공유와 원빈이 이제 매장에서 공부를 하고, 제가 이제 백룸에서 커피 만들어서 원빈과 공유가 서빙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예. 제가 원하는 카페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맛있겠어요.